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이 늘어선 한복판. 윤아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곳은 재계 1위 도현그룹 본사.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회장 직속 특별 채용 면접 날이었다. 제발 이번엔 붙어야 해.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면접 번호표를 꼭 움켜쥐었다. 3번의 낙방, 그리고 홀어머니의 병원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긴 복도를 따라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건 회장 박도현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카리스마를 잃지 않은 인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눈빛 한 번에 사람을 얼린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이름이 윤하린. 낮고 굵은 목소리에 하리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네, 맞습니다. 도현은 차가운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전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리는 준비해온 대답을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던 중 도현이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가 공기를 바꿔버렸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 순간 하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 한 분이십니다. 성함은 이선미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손에 쥔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며 굳건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했지?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나? 이선미요. 왜 그러시죠? 짧은 정적 속에서 도현의 머릿속은 30년 전으로 순식간에 끌려갔다. 첫사랑 이선미. 가난 때문에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그녀.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다짐하며 묻어버린 이름.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을 가진 딸이 눈앞에 서 있었다. 하린의 눈매, 말투, 미소까지 선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도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설마 이 아이가 내 딸? 그는 애써 동요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면접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하리는 회장의 낯빛이 변하는 걸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차올랐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자신의 어머니 이름에 저토록 놀라는 걸까?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녀에게 꽂혔다. 박도현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하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면접자에 불과했던 소녀가 단 한마디 어머니 이름을 꺼낸 순간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윤하린 씨. 도현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회장님. 하리는 고개를 곧게 들었으나 눈치 빠른 그녀는 도현의 이상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잊혀진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눈빛. 그의 시선은 면접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 불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놀람이 섞인 눈빛이었다. 왜 그러지?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하리는 속으로 자문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현은 면접을 이어가려 했지만 자꾸만 하린의 얼굴에 선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녀가 웃을 때의 눈꼬리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 그리고 조금은 고집스러운 어투까지 모두가 과거 사랑했던 여인의 흔적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뜬금없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다른 면접자들에게는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지켜줄 수 있는 게 가족이니까요. 그 대답은 도현의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가족 선미가 늘 하던 말이었지. 그는 고개를 떨구며 숨을 고르려 했으나 이미 흔들린 마음을 붙잡기는 힘들었다. 잠시 후 면접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하리는 인사 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도현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선미 내가 떠난 뒤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설마, 이 아이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곧장 비서를 불러 할인의 이력서를 가져오게 했다. 그 서류를 펼친 순간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름 나는 공란. 보호자는 어머니 이선미. 주소는 오래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선미와 함께 살았던 동네였다. 이럴 수가. 도현의 손에서 힘이 빠져 서류가 책상 위로 흩날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잊으려 발버둥쳤던 과거가 다시 눈앞에 생생히 펼쳐졌다. 가난한 대학 시절, 사랑하는 여인 선미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치욕 같은 기억. 야망을 쫓아 떠나면서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과거가 한 소녀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었다. 할인 네가 정말 내 딸이라면 하늘이 날 심판하려는 건가? 도현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비가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야망으로 쌓은 빌딩 숲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부와 권력이 한 소녀의 존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박도현은 서류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소용돌이치듯 과거와 현재가 뒤엉켰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 앞에 서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나가봐. 홀로 남은 회의실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었다. 그러나 눈앞에 자꾸만 할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선미가 웃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에 더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람을 불러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다. 할인의 학교, 집안, 생활 기록.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더욱 거세게 요동쳤다. 할인은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아버지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 또한 똑같았다. 엄마가 병약해서 애가 고생이 많았지. 아버지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더라고. 도현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할인의 주소지였다.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지명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라니 선미가 마지막으로 살던 동네잖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좁은 골목, 낡은 상가, 그리고 오래된 벽돌집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과거를 불러왔다. 도현은 골목 어귀에서 차를 멈추고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봤다. 그 순간 우연히 골목 끝에서 나오는 할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작은 체구지만 당당히 서 있는 모습, 손에 들린 값싼 장바구니. 그의 눈앞에 겹쳐진 건 젊은 시절 선미가 자신에게 웃으며 다가오던 모습이었다.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정말 내 딸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엄습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회사와 명예가 흔들릴 수도 있어. 갈등은 그를 짓눌렀다. 마음은 할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지만 머리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할인이 집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도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도현은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선미야, 이게 너의 아이 맞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박도현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머릿속에선 할인의 얼굴과 선미의 모습이 계속 겹쳐졌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실을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도현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유나린 그녀를 가까이 두자. 그는 인사팀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회장의 권한으로 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라는 것이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의아한 시선이 많았지만 누구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며칠 뒤 할인은 도현그룹 본사에서 다시 도현과 마주했다. 회장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감사로 빛났다. 그 맑은 눈을 바라보는 순간 도현의 가슴은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그 눈빛은 과거 선미가 늘 자신에게 보내던 눈빛과 똑같았다. 이후 도현은 의도적으로 할인을 자신의 곁에 두었다. 보고서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옆에 앉히기도 했다. 겉보기엔 단순히 유능한 신입을 육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하나하나 할인의 습관을 관찰하고 있었다. 할인이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젖히는 습관, 긴장하면 오른손 엄지 손톱을 무는. 모두 선미가 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늦은 저녁 할인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이 얼어붙었다. 저건 빛바랜 은빛 펜던트, 작은 상처가 난 낡은 장식.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 선미에게 직접 선물했던 목걸이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도현의 숨이 막히듯 거칠어졌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게 지금 할인에게 있다니. 할인은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쥐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늘 이 목걸이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젠가 꼭 의미가 있을 거라고. 도현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모든 퍼즐은 이제 완전히 맞춰졌다. 그는 할인을 향해 말을 걸까 망설였다. 그러나 입술 끝에서 맴돈 말은 끝내 삼켜졌다.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은 지금의 자리와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그는 손끝을 떨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선미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박도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할인의 모습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리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다. 이제는 펜던트까지 확인했으니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할인을 불러내어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룸으로 이끌었다. 회장님,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혹시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할인은 여전히 순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도현은 그 미소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가슴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와인을 따르며 숨을 고른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어머니 이선미 씨는 지금 어디 계시지? 순간 할인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앓으셔서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끝내.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도현은 두 손을 떨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목울대가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럼 내 아버지는? 할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하지만 가끔 혼자 계실 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곤 하셨어요. 언젠가는 내 아버지가 널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전 늘 기다렸어요. 그 말은 도현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눈앞이 흐려져 할인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선미, 넌 끝까지 날 믿었던 거구나. 할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 목걸이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꼭 보여주라고 하셨죠. 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인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리는 놀란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그는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내 아버지가 바로 나다. 루마는 정막에 휩싸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다. 할인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는 듯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선미를 지켜주지도 못했어. 오직 야망 때문에 너희를 버리고 떠났던 비겁한 놈이 바로 나야. 할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전까지 존경하던 회장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니.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오래 억눌렀던 공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루만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박도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하리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라니 지금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대답했다. 그래,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지만 그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널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고 너와 내 어머니를 끝내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단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아버지, 그러나 동시에 분노와 서운함도 치밀어 올랐다. 왜 이제 와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다. 맞다. 내 말이 다 옳다. 난 비겁했고 야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버렸다. 하지만 할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널 지키고 싶다. 너를 내 딸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세우고 싶다. 하리는 차마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진심 어린 후회와 간절함은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아버지가 날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전 늘 기다렸어요. 그 순간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할이나 이제 날 한 번만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겠니? 하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현의 굳은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30년의 후회와 죄책감이 눈물 속에 씻겨나가는 듯 했다. 그는 할인을 품에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절대 놓치지 않겠다. 네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유다. 그날 밤 도현은 처음으로 부와 명예가 아닌 가족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할인은 평생 그리워했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다. 어두운 과거 속에서 끊어졌던 인연은 드디어 다시 이어졌다.